새벽 3시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검은 그림자 2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사람의 손에는 묵직한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수입차 트렁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야, 빨리 해. 5분 안에 끝내야 돼. 도둑일이 주변을 살피며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손은 계속 트렁크 안을 뒤졌습니다. 골프채 챙겨. 비싸 보이잖아. 도둑이가 명품 가방을 꺼내 들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그들을 정확히 비췄습니다. 거기, 뭐 하십니까?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2 도둑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경비복을 입은 70대 노인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 할배? 도둑일이 재킷 안쪽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위협하듯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다칠 수도 있어. 하지만 노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2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만이 유독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야, 그냥 밀치고 가자. 도둑이가 노인에게 달려들어 있는 힘껏 밀쳤습니다. 70대 노인이라면 당연히 비틀거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5초, 단 0.5초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노인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도둑이의 팔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비틀림으로 팔을 뒤로 꺾으며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으악! 도둑이가 얼굴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이 뒤로 꺾인 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칼을 든 도둑일이 놀라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더 빨랐습니다. 왼발로 도둑의 다리를 정확히 걸어 중심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칼 든 손목을 꺾었습니다. 흑!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둑일도 형의 옆에 나란히 엎어졌습니다. 불과 3초, 2명의 도둑이 모두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노인은 수만 번 거칠게 쉬지 않고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입니까? 절도범 2명 제압했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은행동 열매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매일 하는 일상적인 통화처럼 담담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도둑일이 신음하며 고개를 돌려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 할배, 대체 누구야?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2 도둑을 지켜보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경기도 평택 25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1200세대가 살아가는 이곳의 지하에는 낡은 경비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좁은 방에서 한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강태수? 올해 72의 이 아파트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눌렀습니다. 밤새 뻐근해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70대 노인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고단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대부분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찬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졸음을 깨웠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낡은 경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강태수라고 적힌 작은 명찰이었습니다. 손전등과 무전기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작게 중얼거리며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새벽의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가지런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한 대 한 대 차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트렁크가 제대로 잠겼는지 살폈습니다. 타이어에 이상은 없는지도 꼼꼼히 봤습니다. 특히 CCTV 사각지대는 더욱 신경 써서 확인했습니다. 모퉁이마다 멈춰서서 손전등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반 경비원보다 훨씬 세밀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에 쓰레기 봉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허리를 굽혀 봉투를 주워 올렸습니다.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1층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밤사이 쌓인 먼지를 빗자루로 쓸고 현관문의 손때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우편함 앞에 떨어진 광고 전단지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하나둘 출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남자가 현관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고급 수입차에 시동을 걸며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남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통화에만 집중한 채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강태수의 인사는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30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뚫어지게 보며 걸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태수가 다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나왔습니다. 강태수가 인사하자 이번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반응이었지만 강태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침이 이랬습니다. 인사에도 대답이 없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익숙해졌습니다. 상처받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7시 낮 근무 경비원이 출근하기 전 짧은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수는 경비실로 돌아와 낡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계란말이 2개, 그리고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혼자였습니다.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함께 밥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수와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의 행복만큼은 생생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딸도 잘 있겠지. 작게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식은 밥을 다시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고급 SUV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있었고 여자는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비싼 옷과 액세서리가 온몸에 걸쳐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습관처럼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남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네, 알았어요. 됐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듯 무시했습니다. 여자는 강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남편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 할아버지 맨날 저래. 인사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좀 그렇지 않아? 남편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좀 눈치도 있어야지. 우리 바쁘다고.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으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태수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대했습니다. 강태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섭섭해하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70대 노인의 평범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고 예사롭지 않은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평범한 수요일 오전,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 강태수가 공지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붙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안내와 택배, 보관함 이용시간 변경 공지를 반듯하게 테이프로 고정하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경비. 돌아보니 지난번 그 부부가 서 있었고 남자는 이름도 묻지 않은 채 그냥 경비라고만 불렀습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다가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짜증스러운 표호로 핸드폰을 내밀었고 화면에는 주차장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거 봐요. 내 차 옆에 또 이상하게 주차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강태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차선 안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차선 안에 정확히 주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목소리가 더 커졌다. 선 안에 있으면 뭐해요? 내 차가 문 열기 불편하다고요. 이해 못해요? 주변에 있던 주민 몇 명이 소란소리에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당 차량 주인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려 본다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죠.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옆에 있던 아내도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경비 아저씨. 돈 받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바로바로 해줘야죠. 강태수가 정중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입주민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남자가 강태수의 말을 가로막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거칠게 찔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규정 타령이에요? 주변 주민들이 더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이미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옆에 바짝 붙어서며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월급이 얼마예요? 200? 아니면 250?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짜리한테 내가 왜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좀 심한데. 너무하네, 진짜.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그저 멀찍이 서서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관리사무소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소장 나오라고 해요. 이 경비 교체시켜야겠어. 강태수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외부 미팅 중이시고 오후 2시쯤 돌아오십니다. 뭐, 그럼 전화로 연락해요. 지금 당장. 죄송하지만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방해하기 어렵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요? 순간 강태수의 눈빛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아주 짧게 스쳤지만 곧 다시 잔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가 명품 가방을 휘두르듯 움직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으로 당신 월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맞장구 치며 강태수에게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섰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고용주나 마찬가지죠. 똑바로 들어요. 내일까지 저 차 치우라고 해요. 안 그러면 당신 잘릴 줄 알아요. 강태수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달하겠습니다. 최선? 최선은 무슨? 남자가 강태수의 어깨를 잇는 힘껏 거칠게 밀었고 강태수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하는 작은 탄성을 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중심을 잡고 다시 바로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대꾸하지도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만을 작게 내뱉었습니다. 죄송하긴.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네. 여자가 혀를 차며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이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이, 정말. 두 사람은 강태수를 힐끔 쳐다보며 욕을 중얼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저런 사람이 경비를 해? 답답해 죽겠네. 관리소장한테 정식으로 항의해야겠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지만 강태수에게는 모든 말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어색하게 자리를 떴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은 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강태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열매 아파트 입주민 소통방이라는 톡방이 떴고 참여 인원은 847명이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곧바로 댓글들이 빗발치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저거 실화예요? 경비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 저 부부 누구예요? 몇 동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현장에서 봤는데 진짜 심했어요. 어깨까지 밀더라고요.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5분도 안 돼서 댓글이 5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저 정도면 폭행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 항상 친절하신 분인데 저 부부 완전 개념 없네요. 하지만 다른 의견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근데 경비가 일을 제대로 안 했으면 화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비 내는데 불편하면 말할 수 있죠. 톡방이 순식간에 뜨거워지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너무 심했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말해야겠어요. 우리 아파트가 이럴 순 없죠. 영상은 계속 공유되며 조회수가 300, 400, 500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강태수는 작은 경비실에 혼자 앉아 식은 커피 한 잔이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혼자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또 그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아직도 이런 일로 힘들어하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고 그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욕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난 금요일 밤 자정, 대부분의 집에 불이 꺼진 채 단지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강태수는 여느 때처럼 손전등을 들고 야간 순찰을 시작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만이 텅 빈 콘크리트 공간에 울렸습니다. 1구역을 천천히 돌며 차량들을 하나씩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2구역으로 이동해도 여전히 조용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구역에 들어서는 순간 강태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랐고 누군가 다녀간 기척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멀리서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차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70대 노인의 평범한 눈이 아닌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그림자처럼 기둥 뒤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멀리 보이는 두 명의 검은 그림자. 역시나 두 명의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채 고급 수입차 트렁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이번에는 바로 소리치지 않고 천천히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5m, 4m, 3m. 도둑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트렁크에서 골프채 세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 한 300은 받겠어. 빨리빨리. 시간 없어. 바로 그때 강태수가 무전기를 꺼냈지만 버튼을 누르기 직전 도둑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야? 강태수를 발견한 두 도둑이 동시에 돌아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배, 썩 꺼져. 도둑일이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위협하듯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가만 안 있으면 크게 다쳐. 하지만 강태수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도둑이가 재킷 안쪽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형광등 빛에 번쩍이는 칼날을 보이며 덤벼들었습니다. 경고했어, 할배. 칼을 든 도둑이 강태수를 향해 돌진하는 바로 그 순간 강태수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일반 노인의 느린 움직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0.3초 만에 칼을 든 손목을 정확히 잡고 반대편 손으로 도둑의 팔꿈치를 강하게 쳤습니다. 아!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동시에 강태수의 발이 도둑의 무릎 뒤를 정확히 걸었고 쿵 소리와 함께 도둑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 할배. 도둑일이 쇠파이프를 강태수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지만 강태수는 이미 왼쪽으로 몸을 틀며 피한 뒤 도둑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정확한 관절기였습니다. 으악! 쇠파이프가 떨어지며 도둑일도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단 2초 만에 두 명을 모두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정확하고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실전 경험을 쌓은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 하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주차장 입구에서 들렸습니다. 늦은 시간 귀가한 30대 여성 주민이 방금 전 장면을 목격한 채 핸드폰을 들고 녹화 버튼을 켠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태수가 두 도둑을 계속 제압한 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112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여성이 황급히 전화를 걸며 손을 떨었습니다. 강태수는 숨 하나 거칠게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은 채 두 도둑을 계속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여성이 놀라며 물었지만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젊은 경찰관들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명의 도둑이 전문적인 관절기로 제압당한 채 바닥에 꼼짝 못하고 있었고 70대 노인이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절도범 2명입니다. 현장에서 제압했습니다. 강태수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도둑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뭔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쪽 일하셨습니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강태수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찍은 영상이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강태수가 칼을 든 도둑을 2초 만에 제압하는 놀라운 장면과 정확한 관절기, 전혀 흔들림 없는 자세가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헐, 이게 뭐야? 경비 아저씨 액션 배우세요? 70대 맞아요? 움직임 좀 보세요. 이거 진짜예요? CG 아니고.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 200, 500으로 치솟았습니다. 저 움직임은 일반인이 절대 아닌데요? 관절기 쓰는 거 보세요. 완전 전문가예요. 경비 아저씨 예전에 뭐 하셨대요? 궁금증이 폭발하며 모두가 강태수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저 제압 방법은 경찰 특공대나 쓰는 거래요. 네. 그럼 경비 아저씨가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모욕당하신 그분 맞죠? 맞아요. 그 부부한테 심하게 당하신.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당하던 평범한 경비원이었는데 알고 보니 범상치 않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알아보신 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경비실 앞에 강태수를 보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가보십시오. 조용히 말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모욕했던 그 부부가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여자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겠지? 모르겠어. 일단 조용히 있자. 두 사람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소장 김만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라는 이름으로 포털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경찰, 강태수 형사. 하지만 특별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고 70대라면 인터넷에 기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장이 서랍에서 강태수의 입사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력서를 펼쳐 경력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경력 경비 업무 5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전 경력은 비어 있었고 단지 개인 사정으로 공백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보통 이력서에 경력을 다 쓰는데. 소장이 중얼거리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면접 때 강태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났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해 보여서 바로 채용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3동에 사는 박중훈이었고 그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소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 박경희님. 무슨 일이세요? 박중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인데요. 어제 영상 봤잖아요. 제가 20년 경찰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 봤는데 저 움직임은 절대 일반인이 아닙니다. 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박중훈이 강태수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경력을 숨기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저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도 경찰이나 군대 아니면 특수기관 출신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제가 본청에 아는 선배가 있습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중훈이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그분이요? 정말요? 한참을 더 듣던 박중훈이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당신,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있잖아. 강태수 씨. 응, 알지. 어제 도둑 잡으신 분. 박중훈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전설이었어. 전설? 무슨 전설? 경찰청 강력계에서 30년 근무하신 분이야.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살인, 납치, 조폭 사건을 수백 건 해결하신 분이라고.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경비 아저씨가요? 그냥 형사가 아니었어. 서울청에서도 손꼽히는 강력계 팀장이셨대. 별명이 철벽강이었대요. 어떤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다고. 박중훈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수 형사 2010년이라고 검색하자 오래된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울청 강력팀장 강태수, 연쇄살인범 검거, 5년간 미제 사건 해결, 부패 경찰 내부 고발한 의로운 형사 강태수, 명예퇴직. 기사를 읽던 박중훈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이분이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젊은 시절의 강태수가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형사복을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오미숙.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강태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수 형사는 부패 경찰 조직을 내부 고발했습니다.
상급자들의 뇌물수수와 범죄 은폐를 폭로했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조직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협박 전화, 미행, 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시도.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고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박주문이 기사를 읽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내분이 그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모두가 알았죠. 보복이었다는 걸.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 후 강 형사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셨대요. 딸도 해외로 보내시고 명예퇴직하시고 그리고 사라지셨대요. 15년 동안 아무도 그분을 찾지 못했는데 우리 아파트에 계셨던 거야. 박주문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경비실이 보였고 강태수가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경비 일을 선택하셨을까? 강태수가 혼자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쳐 들고 있었고 거기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마이너스 미수가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2010년 8월 3일 마이너스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지키지 못했어. 2015년 6월 20일 마이너스 경비 일을 시작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 강태수가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여보, 오늘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고 부르더군. 하지만 난 알아. 난 영웅이 아니야.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니까.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비 일을 선택한 건 속죄야. 내가 지키지 못한 당신 대신 이곳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 비록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수첩을 덮고 주머니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아직도 내 곁에 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네. 작게 중얼거리며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강태수는 더 이상 전설적인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들을 지키는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이제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톡방에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강태수님에 대해 글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주문이 올린 글이 단톡방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강태수님은 서울청 강력계에서 30년간 근무하신 전설적인 형사셨습니다. 살인, 납치, 조폭 사건 수백 건을 해결하셨고 부패 경찰을 고발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내분을 잃으셨고 15년간 조용히 사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분이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헐, 진짜예요? 경찰청에 확인했는데 사실이래요. 그분이 그런 분이셨다니. 저 며칠 전에 인사도 안 받았는데 죄송하다. 그리고 누군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분한테 욕하고 밀친 그 부부 있잖아요. 그 영상 다시 봤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순간 톡방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맞아요. 월급 200만 원짜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어깨까지 밀었잖아요. 그분이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아니,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이 원래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론이 급속도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701동 박민준, 최은혜 부부 맞죠? 맞아요. 저 사람들 평소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안 받아요. 주차 문제로 다른 주민들한테도 여러 번 시비 걸었대요. 최은혜가 핸드폰을 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남편 박민준이 다가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단톡방에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고 몇 분 전에 올라온 그 영상도 다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회수가 1,500이 넘어. 박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떡해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부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찾아온 걸까요?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관리소장 김만수와 박중훈 경위, 그리고 입주자 대표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 댁 맞으시죠? 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급 소집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민준, 최은혜 부부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입주자 대표 10여 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짜리한테 내가 왜 어깨를 미는 장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요? 영상이 끝나자 입주자 대표 한 명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준 씨, 최은혜 씨, 이 영상 보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박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강태수 경비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다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분이 경찰 출신이든 아니든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경비원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할 뿐입니다. 최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원래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박중훈 경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가 났다고 사람을 밀치고 모욕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로 이건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소장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단톡방 여론이 어떤지 아시죠? 지금 이 아파트 847세대 중 600명 이상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이 벌써 300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 중 한 명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아파트를 넘어서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수만 명이 보고 있어요. 최은혜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였습니다. 박 대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부장이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기업 직원 70대 경비원 폭행 및 모욕. 알고 보니 전설의 형사. 이게 자네야? 박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댓글에 다 나와 있어. SNS에서 난리야. 오성전자 직원이 이런 사람이냐고. 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홍보팀에서 난리 났어. 회사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임원들도 다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그 경비분한테 가서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회사에도 사과문 제출해. 만약 이 사태가 더 커지면 자네 입장이 어려워질 거야. 박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은혜의 핸드폰에도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그 영상 너 맞아? 언니 지금 SNS에서 난리야. 괜찮아? 진짜 그렇게 했어? 믿기지 않는다. 심지어
그녀가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명품 자랑하고 있었네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이런 거였구나. 최은혜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강태수는 경비실에서 이 모든 소동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박민준, 최은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경비님, 계십니까? 문이 열리고 강태수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민준이 최은혜와 함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비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강태수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수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경찰 출신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과거와 상관없이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박민준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최은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강태수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경비님, 일어나세요. 용서합니다. 박민준과 최은혜가 놀란 표정으로 강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죠. 두 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것 같으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최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강태수에게 정중히 인사했고 강태수도 따뜻하게 답례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강태수 앞에서 멈춰서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강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강태수가 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망가요. 맞아요. 그런데 도망가기 전에 뭐라고 소리쳐야 할까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강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큰 소리로 주변에 알려야 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들이 감사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경비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교육해 주시고.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죠. 한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정기적으로 아이들한테 안전 교육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강태수를 둘러싸고 환호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간단한 행사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무엇보다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신 강태수 경비님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대표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패 마이너스 강태수님께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신 강태수 경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열매 아파트 입주자 1동 강태수가 감사패를 받아들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아이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강태수가 꽃다발을 받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주민들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로 판단받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 아파트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태수 씨가 다시 평소처럼 새벽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주민들이 건네준 감사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경비 할아버지 감사해요.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강태수 씨가 그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봤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네. 내가 조금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만 아직 갈 수는 없어. 여기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강태수 씨가 경비실을 나와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더 이상 전설적인 형사가 아닙니다. 그저 이 아파트를 지키는 평범한 경비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고.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좋은 아침입니다. 강태수 씨가 따뜻하게 답례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강태수 씨가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켜온 신념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강태수 씨는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지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게, 크지 않지만 진실하게. 그것이 진짜 영웅의 모습입니다. 강태수 씨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지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영웅은 조용히 살아간다. 당신 곁에도 이런 영웅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영웅들에게 바칩니다.